포브스 선정 2020년 근무하기 좋은 기업 1위가 어딜까요? 애플? 아마존? 구글? 아니고 바로 삼성입니다. 드립이 아니고 진짜로요. 이게 매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직원 설문도 하고 근무 여건도 따져서 뽑은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원 가실 시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저래를 구원한 지도자. 이야, 1등! 근데 정작 삼성은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중이었죠. 지금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깜빵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라고 해요. CEO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 그것 때문만 아니에요. 혹시 대만의 TSMC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중국 싸운다는 얘기는요. 요즘 반도체 때문에 미국, 중국 전쟁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다 걸려. 세계의 10대 강국 새만 노래 새벽종이 별의 영웅과 키보드가 이를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양을 데리고 와도 이건 좀 이런 식으로인데 삼성은 어떤 수를 낼 수 있을까요? 삼성이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삼성이 위기면 대한민국도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성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포춘 500대 기업에 드는 우리 기업은 총 14개입니다. 삼성이 1위고요. 자,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이 184억 달러인데 나머지 13개 기업 다 더해도 삼성의 63%밖에 안 돼요. 매출로 따지면 삼성그룹 전체가 우리나라 GDP 20%쯤 됩니다. 물론 걔네들 매출이 다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으로 잡히냐 하면 뭐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삼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삼성 직원의, 계열사의, 하청업체에 거기 딸린 19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삼성 직원의, 계열사의, 하청업체에 거기 딸린 19까지 한 100만 명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뜬금없이 반도체 위기, 유통구조의 판이 새로 짜이고 시장 질서까지 흔든다고 하죠. 이게 뭔 일이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주문을 확 줄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네? 그래서 야, 처음에 줄인 거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 반도체 다시 좀 보내주라 했는데 반도체 라인이 무슨 이거 치킨 주문할 때 후라이드 양념으로 바꿔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아예 값싸고 양만이에서 비싸도
비싸도 믿을만한 공급망으로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자기 나라의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지난번 백신 때도 선진국들이 뒤통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나는 일단 살고 볼래, 이런 식으로 자국 우선주의 경쟁이 시작됐어요. 그걸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문제는 미국, 중국이 그리는 미래 산업지 거의 똑같고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도 그것과 정확하게 겹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AI,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뭐 지금 미래는 이거다. 뭔 일이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주문을 확 줄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네. 그래서 야, 처음에 줄인 거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 반도체 다시 좀 보내주라 했는데 반도체 라인이 무슨 이거 치킨 주문할 때 후라이드 양념으로 바꿔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아예 값싸고 양만이에서 비싸도 믿을만한 공급망으로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자기 나라 미국이에요. 문제는 미국, 중국이 그리는 미래 산업지도가 거의 똑같고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도 그것과 정확하게 겹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AI,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뭐 지금 미래는 이거다. 다 공감하시죠? 이게 전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놓고 두 패권 국가가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껴있는 게 어디겠어요? 반도체 기업들이죠. 미국 반도체 기업은 당연히 미국 편에 붙고 중국 반도체 기업은 당연히 중국 편에 붙고, 자, 미국 빼고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알아주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3개 있는데 바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중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뭐 일본은 요즘 미국이랑 워낙 끈적끈적하니까 그렇다 치고 대만은 왜 그랬을까요? 대만 반도체를 주도하는 회사는 TSMC예요. 이름 그대로 대만 반도체. 그렇게 지어서인지 시스템 반도체를 기막히게 잘 만들어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데 시스템은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기억 잘하는 메모리보다 똑똑한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TSMC가 삼성의 시가총액도 넘어섰어요. TSMC는 1987년에 생겼는데 대만 정부가 앞뒤 안 재고 전심전력으로 밀어주는 회사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똘똘한 한 채, 뭐 그런 거예요. 이미 작년에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를 조지면서 반도체 전쟁이 점입 가경이 됐죠. 그때 미국이 TSMC한테 화웨이한테 반도체 절대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TSMC가 매출 16%나 깎이는데 그거에 오케이 했어요.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짓기로 약속했어요. 그만큼 대만과 미국 관계는 끈끈해지고 있어요. 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뭐 거의 우리 제주도 보듯이 중국은 대만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이 막 독립을 한다? 그런 꼬라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인정 안 한 나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 항공모함, 전투기 보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임기 내에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하려고 하거든요. 마오쩌둥도, 덩샤오핑도 못한 업적을 쌓고 싶은 거지. 그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반도체도 걸려있고 민주주의 국가 공산화도 막아야 되니까 대만을 앞바다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을 뻔한 게 1996년이에요. 그때 대만이 한창 세계 무대에 치고 나올 때였거든요. 대만이 확 뜨면 미중 관계는 위험해지죠. 공식입니다. 예전 위기 때는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보내니까 중국이 쫄아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굴욕을 당한 데다가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빛의 속도로 불렸어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 미국이 붙으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하죠. 뭐 엄살인지는 몰라도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고요. 지금 대만이 아프간, 이란, 러시아보다 전쟁 위기가 높다고 하죠. 대만 앞바다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을 뻔한 게 1996년이에요. 그때 대만이 한창 세계 무대에 치고 나올 때였거든요. 대만이 확 뜨면 미중 관계는 위험해지죠. 공식입니다. 예전 위기 때는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보내니까 중국이 쫄아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굴욕을 당한 데다가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빛의 속도로 불렸어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 미국이 붙으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하죠. 뭐 엄살인지는 몰라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에 계속 불려다니고 있죠. 계속 삼성한테 미국 안에 공장 좀 더 지어라, 협박 비슷한 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이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시진핑 고향인 중국 시안에도 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상처 같아 곱게 핀 무궁화가 사랑합니다 서로 매너를 시켜줘야지. 맞잖아요. 서로 매너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아까 감도로 왔어. 아니 내가 근데 버릇 때문에 양눈이 내려와 아름다운 나의 고향 금오산 보릿고개 초가집은 달빛 아래 부분은 깜빵 갈지 그리고 이건희 회장 게다가 삼성이 진짜 골치 아픈 게 이렇게 뭐 경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도 상점인데 우리나라 외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하고 거래되지 말고 전쟁하기 잘해줄게 하면서 삼성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덥석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삼성 반도체 부문 사장이다 뭐 아니면 부회장이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이 부문 삼성 부회장이 뭐 이런 상황 해결하라고 연봉 83억을 받는 거겠지만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올려야 되는데 미국 중국 사이 줄타기도 해야 되지. TSMC는 미국에 줄대고 치고 나가고 있지. 그런 와중에 CEO는 깜빵 가 있지.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뭐 돌아가셨죠. 삼성이 진짜 골치 아픈 게 이렇게 뭐 경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도 산더미인데 우리나라 외교 변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국은 전쟁 위기 수준으로 원수처럼 갈라섰고요. 여기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디에 붙느냐가 삼성에도 영향을 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외교 1순위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북한이랑 잘 지내보자, 한반도 평화 분위기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구조에 1%도 없어요. 중국 상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북한 목숨줄 쥐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요. 북한은 지금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석유든 석탄이든 다른 나라에서 구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통로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랑 이어져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이에요. 지금 북한은 중국 파이프라인에 딱 빨대 꽂고 석유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파이프라인 잠금 레버가 어디냐면 당연히 중국에 있죠. 중국이 그거 잠가버리면 북한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한반도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뭐 아니면 김정은이든 간에 그 차는 중국 기름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중국이 그것 가지고 뭐 북한을 협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바이든 취임 뒤부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간보는 중이에요. 미국은 자기 편에 줄 서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어요. 이제 한국 기업인 삼성도 바이든 정부가 압박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상상도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 깜빵에서 나온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고 싶을 정도 아닐까요? 날개로 나는 새 하늘 같은 세월 인생 영원히 함께 할래요. 누구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동지를 금꿈 같은 새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들어오십니다.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통원 치료 마치시고 들어오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네, 대통령님 탑승하신 차량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통원 치료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의안경찰서 경호팀들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대통령님을